160km, 공이 손을 떠나고 포수에게 도착하기까지 겨우 0.4초. 야구를 하는 투수들에겐 그야말로 꿈의 구속이죠. 그런데 이 영상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겨우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2년 160km라는 엄청난 구속을 찍으며 신기록을 세웠던 장면입니다. 당시 일본 고교 야구 신기록으로서 전설의 시작점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집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타니 토오루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일본 산업리그에서 뛰어난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어머니인 오타니 카요코도 일본 전국 대회 수준의 배드민턴 선수였죠.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멀리할래야 멀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유전자에서 물려받은 몸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193cm의 거대한 키는 겨우 고3 졸업 즈음에 완성된 그야말로 축복받은 몸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니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키가 커지며 180대 중반을 넘겼죠. 그러나 키만 큰 건 아니었습니다. 파워도 엄청났죠. 이러한 재능들 덕에 오타니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배운 수영은 중학교 수영교사가 수영을 계속했으면 올림픽 선수로 선발됐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잘했고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배드민턴까지 배우며 운동 능력을 키웠어요. 그 밖에도 높이뛰기, 달리기까지 하며 팔방 미인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야구에서는 더욱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리틀 야구 준결승전에서는 18타자를 상대하며 삼진을 17개나 잡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경기장 밖으로 장외 홈런을 쳐 밖에 있던 신호등을 맞춰 부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운동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일화는 어릴 때부터 끊임이 없었죠. 그러나 과연 이러한 그의 능력이 모두 재능에서 타고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기에 가까운 그의 노력은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족 영향을 받아 다양한 운동을 병행한 건 기본이었죠. 앞에서 말했듯 수영, 배드민턴, 높이뛰기, 달리기 같은 운동이요. 이는 유연성, 순발력 등을 길러줘 지금의 오타니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타니를 있게 해준 게 또 있죠. 바로 야구노트입니다. 야구노트? 하실 수 있는데 오타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 경기 연습 후 아버지와 함께 주고받은 노트를 말해요.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쳐 나갔죠. 덕분에 오타니는 어릴 때부터 자기 성찰을 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재미있는 건요, 아버지 오타니 토오루는 사실 오타니의 리틀 야구부 감독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작정 경기 출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죠. 덕분에 오타니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특히 더 성장한 고등학교 때의 일과는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 이게 사람인가 싶은 스케줄의 반복이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장 눈을 치우고 1시간 동안 아침 연습을 했습니다. 그 후에 4시까지 수업을 받고요. 그 이후 10시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과 학업을 하루에 16시간가량 병행하는 미친 스케줄을 고교생활 내내 보낸 거죠. 특히 오타니는 타자와 투수를 병행하는 선수였기에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훈련이 필요했죠. 이러한 이도류에 관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고등학교 루틴만 봐도 벌써 숨이 막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능과 노력을 갖춘 오타니였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타니 계획표로서 유명해진 만다하트 계획표 들어보셨나요?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래프트 1순위로 8개 구단 지명받기라는 큰 목표를 세웠어요. 이는 유망주 선수를 뽑을 때 8개 구단에서 가장 뽑아야 할 1순위 선수라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절대로 쉬운 목표가 아니었죠. 그런데 괴물 오타니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봤다시피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죠. 게다가 목표 중 몸 만들기 위해 아침에 밥 3그릇, 점심 3그릇, 저녁에 7그릇을 먹어 하루에 밥을 무려 13그릇을 비웠죠. 덕분에 고1 때 키 186, 몸무게 65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던 오타니는 졸업 때 86kg까지 체중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운동, 야구를 위한 목표뿐만이 아니라 인간성, 운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인간성을 위해 항상 감사하거나 배려하기를 실천했고, 운을 위해 매일 인사를 잘하거나 부시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의 계획까지 실천했죠. 소박하다 못해 특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목표는 훗날 오타니가 인성마저 완벽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듣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계획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타니가 고3 때 쓴 인생의 목표 리스트입니다. 이 내용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기도 재미있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타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루틴대로 미친 듯이 노력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오타니의 발전은 학생 때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1순위로 니포넨 파이터즈에 입단한 후에도 집착에 가까운 노력은 계속되었죠. 먼저 선수로서 투수와 타자를 본격적으로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체력 소모가 매우 커서 체계적으로 훈련과 휴식을 해야 했죠. 물론 학생 때부터 이어온 목표 세우기와 자기 성찰을 계속 유지했죠. 자신의 빡빡한 루틴을 계속 지켜온 건 덤이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놀랍도록 빠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특히 야구 팬이라면 기억할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오타니는 대한민국 타자들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선발로 나온 두 번의 한일전에서 겨우 3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우리나라 타자들을 압도했죠. 게다가 프로 첫 시즌부터 투타 겸업을 계속해가며 훌륭한 기록을 세웠어요. 양쪽 다 적당히가 아니라 둘 다 매우 놀라운 성적을 냈죠. 2016년에는 일본 야구 역사상 최초로 여러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9 수상에 성공했죠.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괴물같이만 보였던 오타니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때 어깨 성장판 부상으로 투수 활동이 어려워진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던 부상에도 오타니는 달랐습니다. 타격과 근력 강화에 집중하며 슬기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밥을 왕창 먹어 몸무게를 늘리는 체중 증량 프로그램을 이 시기에 실행했죠. 절망하지 않고 더 노력해 잘 다져진 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리그에서 활약한 후 메이저 리그에서 데뷔한 2018년에 더 큰 악재가 닥칩니다.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어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는 인대를 다른 부위의 힘줄로 갈아 끼우는 수술입니다. 재활에만 적어도 18개월 정도가 걸리는 관리가 끔찍하리만치 중요한 수술이었죠. 게다가 시즌 초기에는 환경 변화와 경쟁 강도 증가 등 많은 요인들로 부진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데는 그만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더해졌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많은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오타니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초기에 보인 부진과 약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갔죠. 그리고 끝내 데뷔 시즌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신인에게 주는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팩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투타 겸업을 했지만 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겪으며 이도류가 부상 위험을 높이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따라다녔죠. 일부 전문가들은 수술 후 투수로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팬과 언론은 결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며 이도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특히 신체적 스트레스도 많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고 오타니는 말했습니다. 투수와 타자를 같이 하며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멘탈적인 전환이 잘 되어야 했거든요. 만약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고 다음 이닝에 바로 공을 던져야 하는 투수로서 나서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전 이닝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타니는 여전히 양쪽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재활과 복귀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암울했죠. 재활 후에도 부상이 계속 따라다니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단축 시즌에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죠.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타니는 모두의 우려를 끝내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2021년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시즌을 보냅니다. 타자와 투수 양쪽 모두 올스타급 실력을 뽐내며 이도류로서 불안감을 종식시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하는 선수가 믿을 수 없게도 양쪽 모두 상위권에 견줄 만큼 멋진 퍼포먼스를 보인 겁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오타니의 이 시즌을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시즌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2021 시즌을 시작으로 오타니는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2년에는 역대 최초로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실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보였고요. 2023년에는 WBC에서 대회 MVP로 일본을 우승시킨과 동시에 투수와 타자로서 메이저리그를 폭격했습니다. 그 결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 만장일치 MVP를 2번 수상하게 되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양심도 없는 오타니 한 발 더 나갑니다. 23년에 팔꿈치 부상으로 한 번 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야구 역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는 타자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뽐내며 만장일치 MVP를 한 번 더 수상해버립니다. 힘도 좋은데 다리도 빠른 사기캐였던 거죠. 그러면서 팀을 우승시킨 건 덤이었습니다. 올해도 투타 경험을 계속하며 타자로서도
투수로서도 멋진 활약을 보이며 팀을 우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멋진 모습을 보일 역사적인 선수로 우뚝 서 있죠. 오타니에겐 확실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과연 이 미친 듯한 노력 없이 지금의 오타니가 존재했을까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꿈꾸고 그 꿈을 이룰 계획과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오타니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타니 쇼의 스토리였습니다.